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가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일자리 카페를 운영합니다. 횡성군이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시가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가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전주시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 주민들과 캣맘 간의 갈등을 해소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강북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일자리 카페를 운영합니다. 메이크업과 모의 면접, 첫인상 이미지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북구가 지난 2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호감 가는 면접 메이크업을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에 나섰습니다. 첫날 일자리 카페에서는 실제 면접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메이크업 요령에 이어 정장 대여와 얼굴 보정, 출력 등이 가능한 전문 이력서 사진 촬영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북구의 일자리 카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9월에는 구직 희망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NCS 문제풀이 전략, 직무 분석,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모의 면접 실습과 증권사 취업 노하우를 비롯해 첫인상을 사로잡는 이미지 컨설팅과 스터디 그룹 강의가 개설됩니다. 강북구는 일자리 카페가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중심의 멘토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취업 특강 프로그램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동구가 추석을 맞아 2019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생활 밀착 행정을 펼치고 있는 성동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19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풍수해 대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공사장, 도로,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추석 연휴 전, 중, 후로 나누어 관내 대청소를 실시하고 성수식품과 판매업소 위생점검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각종 구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분야별 예방대책을 진행합니다.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하여 비상근무체계 및 상황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비상상황이나 유사시 발빠른 대처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왕시 왕송호수에서 2019년 왕송호수 연립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참가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 의왕시 왕송호수 연꽃 습지 일원에서 지난 31일에 2019년 왕송호수 연립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와 푸른환경운동 경기 남부본부가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연꽃 만들기 체험, 연꽃 습지 보트 탐험, 연잎과 연밤 나눔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성 있는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합니다. 강릉시청 민원실과 21개 읍면동에 고객의 소리함이 설치됐습니다. 방문 민원인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친절, 불친절 사례와 건의사항을 고객의 소리카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소리카드를 소리함에 넣으면 담당 처리부서에서 검토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강릉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국브랜드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횡성군이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그랜드 힐튼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횡성 한우가 지역 특산물 한우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로써 횡성한우는 12년 연속 대상 수상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각 부문별 제품 품질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횡성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열리는 제15회 횡성한우 축제를 통해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말까지 3차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차별화된 전략과 정책으로 횡성한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8일 이철희 작가의 소장 작품 위얼원 우리는 하나입니다 전시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작품은 파이프 조각가로 유명한 작가가 지난해 이뤄진 4.27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역사적인 해인 2018년을 상징하기 위해 2018개의 파이프로 제작되었고 이번 협약은 평화의 상징인 평창에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는 작가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올림픽 개폐 회식이 열린 대관령명 횡계리 일원에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무상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올림픽과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 있고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난 31일과 1일 이틀에 걸쳐서 2019 대구과학축전이 열렸습니다. 미래과학기술을 보고 듣고 만지며 생생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과학축전은 미래과학, 대구의 혁신을 선도하다를 주제로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3차원 프린팅 등 대구시가 육성하는 미래과학기술을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과학 문화 공연과 강연, 골든벨 퀴즈 등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창의융합교육박람회를 동시에 열어 다채로운 교육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지역 60개 초중고 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운 물리, 생물, 지구과학과 화학, 융합과학을 주제로 직접 꾸미고 운영하는 과학삭 잔치관이 운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메이커 콘텐츠를 제작하는 메이커 특별관, 가족 체험관, 유관기관 체험존 등 총 4개 구역으로 구성돼 다양한 과학 체험 활동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자신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서클 캠페인인데요. 울산시가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울산시가 지난 3일 울산역에서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시는 캠페인에서 내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압과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수치 알기와 심뇌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건강부스인 레드서클존을 운영해 혈압, 혈당 수치 무료 측정 및 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이 밖에 시민들에게 심근경색과 뇌졸중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연 운동 캠페인도 병행했습니다. 대전시가 다양한 로컬 푸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건강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을 위해 로컬 푸드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대전시가 9월 4일 남선체육공원에서 건강한 지역 먹거리와 로컬푸드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한 로컬푸드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축제로 대전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충청권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시가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대전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해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2019 충북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지난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충주에서 열린 세계 무예 마스터십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막식은 영화배우 김인권과 선우선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글로벌 퍼포먼스 댄스크루 저스트 절크의 축하 공연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무예 액션 영화 할리우드 스타인 웨슬리 스나입스와 김래원, 박상면 등 국내외 영화제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영화제가 진행된 5일 동안 시네큐 충주 연수점과 CGV 청주 서문에서 20개국의 영화 50여 편이 무료로 상영됐습니다. 보령시가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생활용수 부족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됩니다. 보령시는 생활용수로 공급되는 보령댐이 낮은 저수율로 경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물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령시는 7월부터 여름철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해 용수를 확보하고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 검사를 완료하여 생활용수 관리에 힘써왔는데요. 이와 함께 가뭄 대응 물 전략 홍보 전단지 2만 부를 제작하여 학교와 공공기관, 주택 등을 방문해 물 아껴 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천안시가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과 재난재해 등 8개 분야에서 20개의 추진 전략과 84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차 계획연도의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해 최종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된 제2차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기후 건강복지 실현, 지속 가능한 물과 생명의 도시, 시민이 근심 없는 안전한 천안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대기질, 적응 기반 8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이번 보고회 회의 내용을 토대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에 반영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2차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체육시설 공모 사업에 양산시가 2개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양산 종합운동장과 양주동 남부유수지에 각각 국민체육센터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최근 정부 공모 사업에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양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동 국민체육센터에는 연면적 3,760제곱미터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장, 실내외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고 양주 문화체육센터에는 2,000제곱미터 규모로 실내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들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계획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두 시설 모두 오는 2021년에 착공해 이듬해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글로벌 산학연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포스텍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세포막 단백질 구조 기반 신약 개발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방사광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페트라 프롬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포스텍 조윤재 교수의 연구 결과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이번 심포지엄차 포항을 방문한 해외 연구자들은 포항에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직접 둘러보며 우리나라 방사광 가속기의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고 구조 기반 신약 개발에 대한 최근 기술 동향과 세포막 단백질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강소연구 개발 특구 지정, 벤처밸리 조성 등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JJC가 보도해드렸던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사건이 있었죠.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강석훈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가 학교 폭력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인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시 동천로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A모 양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급생들에게 사이버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A 양은 담임 선생님에게 이를 밝혔지만 해당 학교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상황만 악화시켰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제 시작과 끝만 얘기해요.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했고 프로그램이 좋았다. 근데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 한 공간에 모아놓고서 개별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것들은 빼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계속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해당 학교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이 다수의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한 공간에 불러 모아놓고 진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학교의 한 교사는 오히려 이를 비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격글을 개인 SNS에 게시한 겁니다. 해당 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다급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회의록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 피해 진술이 없었으며 피해 사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문서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 말로라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A양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사실과 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찾았지만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결과를 다 통지했으니까 거기에 그 결과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학부모한테 직접 받아보세요. 이렇게 사이버 괴롭힘에 노출돼 정신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학생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주시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급식소의 운영은 지역 주민들과 캣맘들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26일 한옥마을 주차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동물보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운영되는 지역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한옥마을 주차장, 전주교대, 전북대학교 등 5곳입니다. 전주시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통해 고양이 울음소리와 쓰레기 봉투 훼손 등으로 야기됐던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지역 주민과 캣맘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을 시켜 길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 전담부서인 동물복지과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북의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를 맡고 있는 진안군 의료원이 3년 동안 연장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진안군 의료원의 연장 운영은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군은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의 민간 위탁 기관으로 진안군 의료원이 재계약함에 따라 3년간 연장 운영을 하게 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는 전북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성 질환의 예방, 치료 프로그램, 각종 체험활동 등 영리 위주가 아닌 교육성, 공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관계자는 건강 나누리 캠프, 진안군 힐링 아카데미, 자연과학 탐구회, 작은 도서관, 친환경 숙박시설 및 자연식당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 의료원 관계자는 진안이 치유와 힐링의 명소가 되도록 진안군 의료원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치유센터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네,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단어가 결혼, 취업, 임신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서로에게 좋은 덕담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추석 명절이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